오늘 신규 확진자 수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는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수능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내일 수능날 새벽에 확진을 받아도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500명대가 다시 됐네요. 네. 방역당국이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의 목적은 수능 때문이었습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고자 잇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렸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긴 하지만 500명을 넘었고 예. 지난 며칠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일단 방역당국의 계획은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오늘 하루만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그렇죠.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이 오늘 356명으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발생은 조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만 해도 17개 시도 전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시기,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저는 그 지역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를 손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서울 수도권을 강하게 조여놓고 모임을 자제시키면 이제 그 다른 시도로 옮겨가서 이제 확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를 손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위중증 환자의 변화도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일단 4명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전날 뭐 21명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전체 확진 환자 수가 500명이 넘은 게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사흘에 걸쳐서 500명을 넘었거든요. 대개 환자가 발생되면 위중증 환자로 옮겨가는 시기를 8일에서 10일 정도 보니까요.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신규 확진자도 500명대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뭐 결국 뭐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지만은 지역 확산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에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네. 확산세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 있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분들이 위중증자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단체로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확산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찾아가는 거로는 저는 이미 한계에 도달을 해 있고요. 선제적으로 그때 말 전수조사라든지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스스로 자가 검사를 해서 본인이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하는 그런 2차적인 방식으로 다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확산세 감소는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검사를 조금 더 확장해달라고 여러 번 좀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좀 끊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내일 수능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회견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 사항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에는 전국의 86개 시험지구에서 총 49만 3,433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를 일반 수험생, 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분리하고 시험장별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12월 2일 현재 일반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 그리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하여 총 1,383개의 시험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98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험실은 총 31,291개로 1,291개가 증가하였으며 작년보다 49%의 시험실을 더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12만 708명의 관리 감독 방역 인력이 시험 운영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13개의 시험장에서 583개의 시험실을 마련하였고, 이는 총 3,775명의 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국의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에서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전국의 수험생 중 확진자 및 격리자 수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수험생 정보를 토대로 시험장 배정 및 이송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37명의 수험생이 확진자로 확인되었으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격리 수험생은 총 430명입니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현장관리반의 집계 결과 총 37명의 확진자 수험생 중에서 35명이 전국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었으며 2명은 미응시자로 파악했습니다. 총 430명의 자가격리 수험생 중 미응시자는 26명입니다. 나머지 404명 중 387명에 대해 시험장 배정을 완료하였고 17명은 금일 중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험장을 배정받은 387명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268명, 지자체 차량 및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119명 등 대상자에 대한 이동 지원 방식을 확정하여 수험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마련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인 오늘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수험생의 진단검사, 역학조사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의 분리배정과 시험장 이송을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험생 진료는 보건소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하였고 12월 2일 보건소 운영시간을 당초 18시에서 22시까지 4시간 연장합니다. 또한 교육부, 질병청, 평가원 공동상황반, 지자체의 병상배정 및 격리 담당부서, 소방청 등 담당자가 시험 하루 전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능 지원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보건소와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수능시험 이후 12월 한 달 동안 면접과 논술시험 등 대학별 평가가 진행되며 연 인원으로 6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시 전형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능 직후인 12월의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수도권 대학의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학별 평가가 지역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생활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입니다.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번 수능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가 지금 37명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21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확진된 수험생이 37명이고요. 자가격리된 수험생도 3배 가까이 늘어서 430명. 예. 이 확진된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되고요. 네. 자가격리 수험생들도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다행히 이 수험생들이 볼 공간은 이미 이제 확보가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공간을 놓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뭐 내일 수능 당일날 오전에 새벽까지 이제 만약에 뭐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수능을 치르고 난 뒤에 뭐 면접이라든지 그 학교 내 대학별로 이런 그 전형에 혹시나 응시하지 못할까 해서 수능 날도 뭐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선 수능 당일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왔지만 수능 당일에 무증상 감염자는 지금 전혀 못 걸러내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수능 시험 보는 그 과정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식사 중에도 분명히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지금 지침이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연주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지금 대학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그렇죠. 경우는 보고 어떤 경우는 못 보는데 이거는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무조건 대학에 지침을 내려야죠. 볼 수 있는 지침을 주시고,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연주는 연주 녹화를 해서 보내면 되고 예. 면접은 비대면 약속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 요새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레포트 제출을 할 때 학교에서 인증된 이런 페이퍼라든지 그런 걸 미리 배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증을 해서 거기를 써서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충분히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정부 당국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 대학에서 반드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면접 논술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시험 날 감염이 되면 그다음에 수능 후에 확진자가 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수능 시험 당일날에 그런 네. 무증상 감염자를 지금 가려낼 방법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안 내렸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방법을 강구해서 선제 검사를 좀 전체를 하든지 예.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미리 알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제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면 저는 신속 검사로 일부는 분명히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지금이라도 좀 도입을 해주셨으면 지난주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근데 뭐 뭐, 벌써 이제 내일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조사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부담도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 차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 가운데는 오늘 이제 보건소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4시간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보건소 인력들은 하루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대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통 6시에 문 닫던 것을 이제 10시까지 늦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은 받게 되고, 예. 이제 그 PCR 검사하지만 결과를 최대한 당기면 서너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의 비상 대기반들이 출동을 해서 이 학생을 이제 격리시설로 옮겨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예.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규정도 따로 있습니까? 뭐 비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뭐 KF94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지금 그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뭐 가장 내일 그 방역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렇죠. 예.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입실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의약 외품 마스크, 그러니까 KF90이나 80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그런 권장 것들을 쓰는 게 사항이군요. 예.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밸브형이라든가 망사 마스크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일 그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마스크는 입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네. 쓰지 않아도 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신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한번 벗을 수 있고, 점심시간 식사할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네. 자, 천 교수님, 그 지금 일반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일반 마스크를 써도 관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이제 KF94 이상의 마스크는 권장 사항인데 지금 무증상 감염의 경우를 좀 염려를 하셨어요. 네. 일반 마스크로도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KF는 말 그대로 한 94% 이상 감염을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덴탈 마스크를 쓰기엔 네. 67%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마스크를 골고루 쓸 때 한 85% 정도 감염 예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15%는 감염이 확산이 된다. 특히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다 벗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어제 하나 케이스를 봤지만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밀접 접촉과 상관없이 밀폐된 공간은 공기 중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확진을 하는 게 가장 예방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감독관 분들한테 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하실 때는 지금 방호복을 입으신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네. 아마 이 정부 당국에서 방호복을 입고 N95 마스크를 쓰시고 2시간만 아마 한번 있어 보시면 감독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예. 우리들도 이게 환자를 볼 때 2~3시간 이상을 쓰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미리 연습이나 어떤 실전을 해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금 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점심 때 식사하면 또 다 벗고 새로 다 갈아입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방호복보다는 이 N95 마스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한번 조금 테스트를 좀 그러니까 해보셔야 방호복을 될 입고 것 2시간 같아요. 넘게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루 종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상 한 3시간 이상은 저도 도저히 못 견디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오전 오후를 다 하시기 때문에 예. 특히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이걸 해보질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시간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잠깐 벗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접촉을 했거나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벗으셔야 돼요. 네. 그 머리에서 마스크만 벗고 새로 끼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방호복 전체를 다 벗고 새로 다 장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왜 좀 걱정이 머리에 됩니다. 그 우주인처럼 뭘 쓰던데 그것만 이렇게 벗고 좀 쉬었다가 다시 쓰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탈의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 탈의 순서대로 순서라면 다시 다 새로 한꺼번에 다 그 갈아입어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것만 벗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수험 시간 자체는 뭐 2시간 넘어가는 시험은 없죠. 지금 그리고 일단 사교시로 그 나누어져 대부분의 있는데. 이 그 자가격리나 이런 그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 교사는 그 자원을 받았는데요. 네. 지원들을 많이 하셔서 인력 자체가 이게 모자르지는 않은데 네. 교육을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을 상대로 교대로 이 들어갑니까? 방호 문제를. 그런데 한 교사가 하루 종일 뭐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하거나 해서 인력을 아. 충분히 투입을 할 텐데 천 교수님 그 지적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실은 그 숙련된 그 의료 인력도 이 탈착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 가지고 그 교사 선생님들이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의 그 혼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다 의료진이 지금 100% 파견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의료진이 또 그 방호복을 또 일일이 챙겨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는 항상 2인 1조가 돼서 서로 벗겨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도 사실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지만 이 수험생들도 사실은 장시간 마스크를 끼고 이 시험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집중도 해야 되고 한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덴탈은 말씀드렸지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감염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KF94를 쓰고는 아마 시험을 못 볼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가 같이 있다 보면 예. 아무래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시험 전에 가려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재복 의원, 그 수험장은 네.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환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날이 추워서 난방기는 또 돌리지 않나요?
난방기를 돌리더라도 매수 시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환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내일 조금 유념해야 될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좀 옷을 두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시간과 또 환기하는 시간에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나고 내일 또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이 제공이 안 됩니다. 정수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도시락도 혼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것을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지 않으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스크도 좀 여분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예. 네. 자, 뭐. 지금 어쨌든 근데 이제 난방기를 틀 경우 이제 공기 순환이 이제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감염의 거리가 지금 뭐 2m 간격을 유지해라 하고 있지만은 그 2m 훨씬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 전북대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한국의학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레스토랑에서 여름이었죠. 그러니까 네. 에어컨이 이제 이렇게 천장 에어컨이 있는 데서 감염자가 나왔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전혀 2m가 아니고 한 명은 6.8m에 예. 5분 잠깐 같이 있었고 한 명은 4.8m 21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 예. 위치 자체가 바로 옆이 아니고 이 천장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면서 책상이나 이런 데서 부딪히면서 대각선으로 나온 거죠. 그 네. 대각선에 있던 두 분이 감염이 됐어요. 예.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그렇죠. 보여드리는데요. 화면에 보시듯 저런 예.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2m 접촉자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을 뭐 예. 가림막을 한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공간에 있던 같은 시간에 있던 분은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보시면 그리고 그 전후에도 이제 밀접 접촉이나 이런 물체 접촉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을 넓게 폭넓게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공기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말이 움직인다는 건데 말이죠. 결국은 어디 이제 밀폐된 장소에 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셨던 분은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중국에서 초반에도 나왔죠. 레스토랑에서 예, 예, 예. 그때는 스탠드형 에어컨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2m 밀접 접촉만으로 이제 확진자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장 안에 사실 이제 학생들마다 책상에도 다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공기 흐름 때문에 감염이 된다면은 가림막도 별로 소용이 의미가 없겠네요. 없죠. 그냥 앞에 침 튀기는 그런 비말을 조금 예방하는 정도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시험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그러겠네요.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밖에 이제 도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어쨌든 예비 소집이 있잖아요. 근데 예년과는 좀 다르죠. 예비 소집을 이제 수험표를 봤는데요. 그것도 전부 이제 그 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한 학생 옛날에는 가보면 이제 운동장에 쭉 모아놓고 학생들 다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수험표를 나눠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발을 검사를 합니다. 네. 입구부터. 네. 그리고 내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가능하면 그 학교에 가서 뭐 응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자제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내일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생들이 방역에 가장 신경을 쓰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비 소집일인데 교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라든지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네요. 사실은 이제 저는 지난 우리 선거 때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 예. 때도 사실은 전 세계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3천만 명 이상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럴 때도 사실은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일이 치러졌고 선거로 인해서 투표로 인해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꼼꼼히 준비해 놓은 대로 절차대로만 학생들이 잘 움직여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걱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꼼꼼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뭐 예년에 보면 수능 시험장 앞에서 뭐 응원도 좀 보고 했었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조용한 수능이 되겠네요. 뭐 학부모님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같이 가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수능을 뭐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능 마지막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학원에서 감염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하루에 한 40명꼴로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물론 그게 다 고3 학생들은 아니고요. 다른 학생들인데 어쨌든 학교나 학원이라는 게 뭐 학년에 관계없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은 그 영남대 음대 관련 확진자가 37명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음대는 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실습 같은 것을 하면서 영남대 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이 영남대 학생이 고등학생들을 이제 예고 학생들을 또 대면 실기 강의를 한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 이 영남대에서 출발한 이 확진은 대구, 경북, 대전, 충북, 옥천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강습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 강사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감염을 퍼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대치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원 밀집가인데 여기서 네. 이제 보습학원, 그 이지영어 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강사와 중학생들이 또 이렇게 집단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사실은 뭐 문을 여는 학원이나 학교는 없습니다. 26일부터는 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확진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어저께는 또 시험을 봐야 할 시험장인 고등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내일 수능을 앞두고 방역에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수험생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과 억제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니라 우선해서 코로나19를 의심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사회에 소규모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감염 경로를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일선의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전부 차단하고 폐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인식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험 행위를 줄여 주셔야만 코로나19의 유행을 꺾어낼 수 있습니다. 네, 권준욱 부본부장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어제 이제 발표 내용 저희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증상이 발현되고 그리고 확진까지 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지금 일주일 가량 걸린다라고 지금 나왔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글쎄 증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는 시기가 좀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진단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선 시간과 그런 게 많이 들거든요. 선별진료소 가려면 한나절을 가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검사를 못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시간적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갔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가격리자들은 증상이 없으면 본을 본인이 지불하시거든요. 네. 이런 두 가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감기겠지?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 받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받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이 코로나19 검사는 전부 다 무료로 증상 여부 없이 상관해서 검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신속 항원 검사를 판매를 하자, 구매를 할 수 있게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 스스로 먼저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그 선제 검사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게 떨어질 겁니다. 그건 확실한 어떤 그 과학적인 증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확산세가 느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좀 강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능 시험생들을 선제 검사를 못하고 시험을 본다면은 네. 시험이 끝난 후에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수능 학생들이랑 감독관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수험생이요? 59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49만 동의한 좀 쓰면 훨씬 빨리. 그러니까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약간 낮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100명 중에 90명은 저희가 확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확산세를 막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지금 아주 뭐 대유행은 아닙니다만은 감기 환자들도 있고 이제 독감 환자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게 서로 증상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냥 감기나 독감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지만 그다음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독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호흡기 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증상이 없어서 진단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예. 무조건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게 지금은 지침을 바꿔주셔야 그나마 이제 조금 적극적인 분들은 스스로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검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원자에 한해서. 그렇죠. 근데 예약을 하고 이런 여러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예. 일부분에서 병원에서만 국립병원에서만 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이제 지침을 변경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한 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3상 임상을 끝내고 이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3상 실험도 꽤 효과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인가 예비 분석 나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는 94.5가 나왔고 이번엔 94% 정도 나왔으니까 90% 넘어간다는 건 뭐 대단히 좋은 것들이고 그러게요.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앞으로 진일보했다는 것은 나이, 인종, 성에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 환자 30명이 모두 이제 가짜 약을 투여했던 환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증 환자에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진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네. 이제 바로 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이자는 10일에 그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모더나는 11일에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맞게 된다는 것이고 파이자와 모더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다 미국 사람들에게 접종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모더나 측에서는 지금 뭐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은 이 유행병의 판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임상 실험 결과만 놓고 봐서는 효과도 아주 우수하고 중증 사례도 예방이 되는 데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환상적인 약인데요. 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환상적인 약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196명 중에 11명만 이제 그 주사를 맞은 데서 나왔는데 그 중에는 중증으로 간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3만 명 연구에서는 7,000명이 65세 이상이었고요. 5,000명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좀 상태고 또 이제 이번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는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이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걱정했던 부작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 우리나라 문제겠죠. 우리나라도 그 결과를 보고선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강구를 해야 되고 네. 백신이 맞기 전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항체 치료제를 조금 이제 긴급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확진자 애들에게 주사를 맞고 병상에 입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원을 1.6% 맞은 군엔 1.6% 맞지 않은 군엔 6.3%가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래 환자한테 주사를 했더니 입원율을 굉장히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네. 백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로 항체 치료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